오늘은 정말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도 너무 무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작품 자체가 무익하군요. 네. 근데 그런 작품이 단 한 번도 없었어서 사실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데. 오늘 정말 자신 있습니다. 너무 무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역시 이런 분이 꼭 필요하네. 우리가 지금 너무 유익했던 방송에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 이런 거 딱 준비해 주시는 거 센스. 오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가르마 유목미님이 댓글을 달아준 건 오늘 저희가 아침에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절래님이 이 동화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사실 며칠 전이었는데 이미 벌써 성찰을 하시고 우리 좀 더 무익한 방송을 해야 된다 하고 이 동화를 골라오셨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박절래님은 그래도 조금 그걸 보셨네요. 유목미님께서 말씀 안 하셨었어도 박절래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었겠네.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 그 유목민이 저라는 생각을 못하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가르마 유목민. 가르마. 제가 최근에 한번 우리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에 오프닝만 한번 다시 다 들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훨씬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앞부분으로 갈 때 어느 순간에 분명히 무익하다가 유익한 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유익함을 추구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 유익하고 알찬 방송이 조금 진행되다가 이제 무익하고 덜 찬 방송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주신 분이 가르마 유목민님이시죠. 그렇죠. 나예요. 네. 이렇게 밝히는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는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준비된 작품은, 굉장히 다양한 제목이 있는데, 이 작품에는, 호랑이 뱃속 구경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호랑이 뱃속 잔치라는 제목도 있고, 또 잠시 뒤에 이곳에 등장할 인물들 위주로 제목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호랑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이고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존재로 역시 이제 등장을 하고요. 정말 호랑이가 안 나오는 작품이 드물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또 한동안 호랑이에 대해서 오늘부터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은큼한 호랑이가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거기도 있었죠. 토끼 잡으러 갔던 호랑이. 토끼전. 맞습니다. 우선은 역시 또 이제 걱정되는데 등장인물이 산으로 가요. 산에 가서 길 잃고 이러면 너무 걱정되는데.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벌써 지금 이 사람들이 전래를 몰라가지고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그러면 분명히 도깨비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기 위해서 동네에서 동네로 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야 됐나 봐요. 그래서 무거운 소금을 나귀의 등에 싣고는 이제 함께 이 언덕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이제 숨이 찬 곳에서 드디어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파르고 막 절벽 같은 데도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이 맞나? 뭔가 홀린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가고 있었어요. 이때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느새 이제 정신이 혼미하고 아득한 채로 너무 뻔한 계속 갔죠. 갔는데 동굴이 있는 거, 너무너무 커다란 동굴이 있는 거, 시꺼멓게. 근데 조금 너무 쉬고 싶은 것이죠. 바깥은 땡볕이고 덥고 막 싱가포르 날씨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좀 가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런 동굴이 있었구나. 굉장히 시원해 보인다. 아니, 캄캄하고 어두워서, 좀 쉬어야겠다. 이제 태양을 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그쪽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큰일 났습니다. 막 이상하게 점점 동굴이 커지면서, 막 안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간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되었죠. 왜 이렇게 나를 빨아당기는 느낌이 들지 하면서 동굴이 나를 집어삼키는 느낌이 들면서 불쑥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죠, 이제. 동굴에 조금만 발을 들이고 몸을 쉬고자 했는데 지금 이곳으로 낭떠러지처럼 빠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떼굴떼굴 굴러서 소금장수랑 나귀가 함께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쿵쿵 구르면서 깜짝 놀라면서 어떤 시커먼 굴 속으로 쿵 떨어진 것이죠. 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정신을 차리고 컴컴한 와중에 한참 있었더니 조금 어둠 속에서 눈이 인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누군가가 나처럼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울고 있는 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누군가가 엉엉 울면서 외로워가지고 왜 웃기지? 너무 이렇게 쓸쓸하게 있었죠. 구석에 사람이 하나 있었고 저 사람 지금 너무 힘들구나. 내가 다가가서 저도 여기 있어요 라는 말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가가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방금 굴러떨어진 그 자리로 또 다른 사람이 또 굴러떨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들어온 소금장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정체 모를 웬 남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꾼까지 셋이서 이곳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서로 형체도 잘 알 수 없었어요. 뭔가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몇 살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었지만 동굴 속에서 서로 어떤 사람들인 거지 하고는 대략 모른 채로 떠듬떠듬 사람이 있구나, 나처럼 뭔가 알 수 없는 자들이 있구나 했는데 어둠 속에서 익숙해지면서 누군지 알겠다 하고는 이제 서로 알아보게 된 거죠. 한 번씩 장터에서 만나기도 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돌뱅이처럼 서로 이제 돌아다닌 사람들이었는데 소금장수와 포수 이렇게 뭐 토끼나 사슴 사냥하는 사냥꾼, 그 다음에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이 산에서 동굴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홀린 듯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래도 셋이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다행이다. 근데 우리 여기 들어와서 어떡하죠 했는데 급기야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왔는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산에 살던 집채만한 호랑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오늘 한 마리만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입을 커다랗게 벌린 사이에 3마리나 들어와서 나 오늘 진짜 며칠간 안 먹어도 되겠다. 너무 배부르다. 지금 나 진짜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네 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포식을 한 거죠. 옛날에 떡장수 어머니 한번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오누이 찾아갔다가 떡장수와 애기도 먹었잖아. 맞아요. 봉변 당하고 뭐 이랬던 일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토끼 전에 등장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나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새 사람을 잡아먹어서 오늘 진짜 기분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귀도 먹었잖아, 나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명이 뭉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용맹해진 거예요. 한 명이었으면 어찌할 바를 몰랐을 텐데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3명이 모였더니 충분히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이제 이곳에서 곳곳을 탐험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안에 불을 밝혀서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한편 이제 호랑이는 몸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가 하면서 잠도 오고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항상 사슴 잡고 이렇게 토끼 잡고 하는 포수는 항상 칼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빨리 막 내장 같은 거 처리해야 되고 재빨리 자기가 잡아놓은 동물에 이렇게 처리를 위해서 칼을 갖고 다니니까 걱정 말라. 우리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단 이 호랑이 뱃속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좀 먹어야겠다. 어차피 이 안에 다 살이니까 좀 도려내서 먹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염통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라서 먹자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고맙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말라고 하면서 포수가 아주 잘 드는 칼로 호랑이의 살점을 잘라서 호랑이 내장부터 시작해서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의 특수 부위부터 이제 안을 잘라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또 나무꾼이 있잖아요. 불을 피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소금 장수가 있어서 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3명이 다 모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 나중에 고깃집 차리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 장수가 걱정 마시오. 제가 너무 아끼는 소금이지만 오늘 이렇게 간으로 절여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살점에 소금이 팍팍 박히도록 해서 정말 맛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나무꾼이 자기 나무 아낌없이 불을 붙여서 나무끼리 비벼서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후후 불어서 옆에 당나귀도 따라와서 같이 불어주면서 빨리 이 사람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미치겠다. 너무너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나무꾼과 이 포수와 이 소금장수가 이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배불리 먹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포식할 수가 할 정도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정말 막 한 여러 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호랑이 뱃속 잔치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부위별 무한 리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마음껏 먹었죠. 자, 지금 이 뱃속의 셋은 너무 행복한데 힘든 단 한 존재 누구일까요? 호랑이.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가 잠깐 배가 왜 이래? 속쓰려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장이 막 꼬이는 것 같고 막 너무 아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과식을 했나? 어떻게 이렇게 배가 창자가 뒤틀리듯이 아플 수가 있지? 막 속이 찢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아플 수가 있지? 하면서 소리 질러서 거의 피똥을 싸듯이 깜짝 놀라서 그치. 몸 밖으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 튀어나오도록 드디어 발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호랑이의 몸속에 있던 이 존재들이 퓨 하고는 항문을 통해서 피똥과 함께 발사 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호랑이는 지금 거의 초점이 없는 상태로 영혼이 사라진 채로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과 소금장수와 사냥꾼까지 남아있는 재료까지 다행히 아무것도 손실 없이 이들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호랑이는 기진맥진하여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수가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원래 짐승 잡는 자니까 이 호랑이를 바로 잡아버리고 소금장수 곧바로 해체된 호랑이 고기에다가 바로 작업을 시작하고 나무꾼 역시 마찬가지로 불을 떼서 고기 바로 만들고 온 동네 잔치를 연 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가르고 가죽을 가르고 이들이 공평하게 갈라서 일약 부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호랑이 오늘 한 마리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은 목숨을 건진 것 자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면은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인생 역전을 한 이야기가 오늘의 대표적인 이야기였고요. 이 이야기는 소금장수, 기름장수라든지 소금장수와 나무꾼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제목 속에서 이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장수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제 주로 호랑이 뱃속 잔치, 호랑이 뱃속 구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해마다 이걸 하던데요.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몇 년간 쉬었다고 하던데, 그전에는 정말로 이런 전래동화의 한 장면을 연출해서 커다란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장면 안에 탐험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호랑이 뱃속 잔치라고 해서, 네, 이제 실제로 수원, 화성, 행궁 같은 데서 이렇게 커다란 호랑이가 있고, 입 안에 보면은 막 의자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를 관람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 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호랑이 뱃속장치 이야기였습니다. 와, 근데 진짜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최강의 무익함. 네. 와, 이 동화는 정말 무익함의 끝인데 이거는. 와, 그래서 정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아마 하나의 주제로 잡기도 힘들어서 제목도 이렇게 다양한 것이 아닌가.
와, 정말 이게 만약에 나오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국어 시간 되면 주제 찾기 뭐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주제가 뭐냐 그러면 와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은이의 의도로 적합한 것은 이런 거 못 찾는 거죠. 지은이의 의도. 정말 힘드네요. 그럼 우리 한번 그 어려운 거 해봅시다. 각자 지은이의 의도. 저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오? 그래요? 네, 이거 그거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오. 그렇군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네요. 저는 그래서 국어를 싫어했는데, 저는 그냥, 소금은 양손으로 위에서 뿌려야 된다.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그때부터 고기의 내장과 위와 간 같은 걸 먹었구나. 소장, 막창 이런 거. 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했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실제로는 그게 원래 엄청 이렇게 그 씻는데 엄청나게 그런 수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 근데 이분들은 뭐 소금만으로 다 드셨네요. 소금간만으로. 하루 전에 절여놓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굉장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육회로 그냥 드셨나 보네. 그렇네요. 생고기.